코코리의 컬러 라이브러리 컬러 Y. 안녕하세요, 코코리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시기가 시기인 만큼 걱정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컬러 Y를 시청하는 여러분도 마스크 잘 챙겨 쓰시고 손도 항상 깨끗하게, 다 아시죠? 마스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 민낯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저도 강의나 미팅 일정이 있는 날만 겨우 화장을 하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게 화장해놨더니 마스크에 다 묻고, 이러니까 차라리 화장을 안 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 직원들 민낯을 낱낱이 보게 됐다는 슬픈 소식을 전하면서 컬러 Y 시작합니다. 컬러 Y, 오늘은 퍼스널 컬러 꼭 민낯으로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볼게요. 저기 코코리죠. 내일 1시 예약한 사람인데요. 안내 문자 받았는데 화장하고 오라고 돼 있어서요. 화장하고 가는 거 맞나요? 민낯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번에 다른 데서 했을 땐 화장하지 말고 오라 그랬었는데 화장하고 받으면 결과 잘못 나오지 않나요? 네, 코코리가 퍼스널 컬러를 시작할 때만 해도 평상시 화장하고 다니는 분들은 화장하고 오세요 라고 안내를 하면 정말 99%가 좀 전과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1, 2년 전부터는 화장하고 오시라고 해도 당연한 듯 여기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고요. 컬러와의 구독자 중에 한 분은 이런 댓글을 남겼는데요. 코코리는 원래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 드레이핑을 합니다. 메이크업을 했다는 게 풀 메이크업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얼굴에 색이 있으면 퍼스널 컬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부 베이스만 균일하게 조건을 만들어 놓고 드레이핑을 하는 겁니다. 립 컬러는 일단 무조건 지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섀도우, 아이라인, 그리고 블러셔 컬러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 지웁니다. 대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립만 지웁니다. 색조를 지우고 나면 평상시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으로 가볍게 피부 조건을 균일하게 만들고 드레이핑을 시작하는 거죠. 물론 평상시 화장을 안 하고 다닌다 그러면 당연히 민낯 상태로 드레이핑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코코리는 남들 다 민낯으로 할 때 피부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 퍼스널 컬러를 진행하는 걸까요? 첫 번째, 메이크업을 하고 와야 평상시 그 고객의 이미지나 취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분야는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정확하게 꼭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기가 좋습니다. 퍼스널 컬러가 단순히 외적인 부분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체크하고 개인에게 딱 맞는 컬러 스타일을 제안하는 거죠. 두 번째, 베이스가 균일해야 색을 얹었을 때 다양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합니다. 베이스를 했을 때보다 안 했을 때 뭔가 그 자신감이 팍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주근깨도 많고 잡티도 많고요. 다크서클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그냥 이런 자연스러운 피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피부 화장을 하던 안 하던 상태가 똑같은 분들이라면 피부 화장을 생략하고 색조 메이크업만 해도 되지만 이렇게 문가비 씨 같은 분들은 거의 없고요. 또 문가비 씨도 매번 피부 화장을 안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이미지가 보이시죠? 같은 사람인데 한쪽은 민낯이고 다른 한쪽은 피부 화장을 한 상태입니다. 색을 한번 얹어 볼게요. 자, 1번, 2번. 어느 쪽이 더 잘 어울리나요? 다른 것도 볼까요? 1번, 2번. 2번은 어떤가요? 자, 다른 이미지들도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확실히 피부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색을 올렸을 때 매력도가 상승하죠. 이미지 연출 측면에서도 피부 메이크업을 한쪽이 더욱 유리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어떤 분야든 베이스를 탄탄하게 한 후에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고 그 위에서 분위기나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해외에서 퍼스널 컬러가 시작됐을 때는 퍼스널 컬러를
각 개인의 신체색, 즉 피부, 눈동자, 헤어, 치아, 콘트라스트 등을 의미했고요. 그런 신체색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을 뽑아주는 프로그램을 컬러 어널리시스라고 불렀습니다. 다양한 퍼스널 컬러를 가진 외국인들에게는 그래서 신체색을 분석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색을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했는데요. 때문에 컬러 드레이핑을 할 때 조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선 로버트 도어에 의하면 메이크업 하지 말 것, 헤어 염색하지 말 것, 자연광원을 활용할 것, 치아는 담배를 피우거나 착색이 강한 음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약을 복용하거나 색이 강한 음식을 자주 먹는다면 본연의 피부색이 사라질 수 있다. 캐롤 잭슨도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 필요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연광이 풍부한 장소를 찾을 것, 하얀 셔츠나 시트로 옷을 가릴 것, 헤어 염색을 하지 말 것, 염색을 했다면 하얀 스카프로 덮어줄 것, 친구나 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 미국의 로버트 도어 시스템은 100년 가까이, 그리고 캐롤 잭슨의 시스템은 40년이 됐습니다. 앞서 제시된 조건들을 보면 퍼스널 컬러란 태어나서 정말 곧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조건들을 다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조명 역시 일반적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자연광의 컨디션을 사람이 조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한 분들의 이런 의견이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앞선 연구가분들의 이론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나 문화, 사람들의 색 감정, 취향, 트렌드 등을 반영해서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색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쓰는 색을 잘 분석하면 그 사람의 심리도, 직업도, 스타일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떠한 대상에게 이미지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다양하고 원활하게 연출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소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전에 기본 작업? 제소칠을 한번 하고 그 다음 시작을 하면 채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튀어나오고 민낯보다는 베이스를 균일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색을 얹었을 때 메시지의 전달력이 훨씬 커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코코리는 헤어를 하얀 천으로 가리지 않고 드레이핑을 하는데요. 이 역시 하양도 색이기 때문에 피부에 따라 그 하얀색에 영향을 받아서 결과가 잘못 추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퍼스널 컬러 전문가의 역할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꼭 시청해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컬러 라이브러리 컬러 Y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